녹는 실 쓰면 안 되냐, 이게 초기에 가장 중요한 흉터 관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크림을 바를 때 흉터 연고를 먼저 바르고 선크림 바르냐, 선크림 바르고 흉터 연고 바르냐, 어떤 것부터 발라야 될 것 같으세요? 집에 만약에 이제 응급처치 키트 같은 게 있다면 그 안에 보통 거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깨끗한 거즈로 이제 붙여가지고 압박을 하시고 의료용 테이프로 고정을 하시면 되는데, 휴지밖에 없으면 이제 휴지라도 하셔야 되는데, 휴지가 입자가 이제 피랑 만나게 되면은 좀 찢어지면서 가루처럼 상처 안쪽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제거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남을 수도 있고 미세하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깨끗한 손수건이라든가 그냥 일반 수건이라든가 그런 거라도 이제 깨끗하게 좀 누르거나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얇은 휴지는 조금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밖에 없다면 쓰셔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많이 물어보세요. 꼭 봉합해야 되냐, 뭐 봉합 안 하면은 안 되냐, 이러면은 봉합 안 해도 뭐 딱지 앉아가지고 다 낫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지가 앉아서 딱지 벗겨지면 낫는 상처가 있고, 아예 이렇게 찢어져서 벌어진 상처는 봉합을 하지 않으시면은 잘 낫질 않습니다. 살이 차서 그 피나 진물이 안 나게 되는 그 치유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거나 그 자체가 더뎌서, 원래 이제 뭐 봉합했으면 일주일이면 다 나을 게 2주, 3주 이상 뭐 소독 치료 하셔야 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는 당연히 틈이 얇은 상처를 딱 붙여주기 때문에 봉합을 하면은 흉터 덜 남는데, 이렇게 벌어진 채로 있으면은 그 자체가 다 흉터가 되기 때문에 더 넓게 보이실 수가 있겠죠.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이는 부분, 뭐 얼굴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피부, 뭐 팔다리나 몸통이나 다른 과나 다른 병원에 비해서 훨씬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봉합을 한다,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은 저 현미경 보면서 하거든요. 이 그림 자체가 제가 그냥 보면서 봉합을 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봉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나중에 이제 흉터라든가 이런 거 좀 덜 남으실 수도 있고, 봉합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봉합을 하게 된 다음에 경과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보통 실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관리나 이런 것도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뭐 뒤늦게 뭐 염증이 생겼다거나 나중에 흉터가 갑자기 튀어 오른다거나 이랬을 때 처치라든가 이런 것도 성형외과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그런 치료를 하다 보니까 더 잘 하지 않을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봉합을 할 때 녹는 실도 쓰고 빼는 실도 씁니다. 도신 쓰는데 이제 찢어지면은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 안쪽을 꼬맬 때는 뭐 근육이라든가 피하층이라든가 이런 데를 봉합할 때는 녹는 실로 꼬맵니다. 겉에 피부는 이제 빼는 실로 봉합을 하는데, 그럼 왜 겉에는 빼는 실로 쓰고 녹는 실 쓰면 안 되냐? 이제 녹는 실은 인체 피부 조직이랑 반응을 더 잘 일으키기 때문에 유착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흉터가 더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에는 보통 많이 쓰는 성분이 나일론 성분을 많이 쓰는데, 나일론 실이 가장 피부랑 이물 반응도 없고 뭐 염증 반응도 없고 이런 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흉터나 뭐 실밥 자국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 실로 쓰시는 게 번거로우시겠지만 실밥을 빼는 게 흉터라든가 이런 게 유리하실 수가 있고, 안쪽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좀 어느 정도 조직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실을 쓰시는 게 나중에 흉터가 넓어지거나 뭐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어서, 안쪽을 녹는 실로 봉합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녹는 실은 뭐 인체에는 무해한가요? 무해합니다. 다 생분해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다 분해가 돼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간혹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실 빼기가 어려울 경우에, 뺄 때 너무 아파서 운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겉에를 이제 녹는 실로 봉합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는데, 얼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굴은 울더라도 그냥 이제 잡고 빼더라도 그런 비흡수성 실로 쓰게 돼 있습니다. 초기에는 실밥을 이제 제거를 하고 나시면 이제 치료는 끝났는데, 이제 그다음 그렇게 되면 이제 상처에서 흉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흉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초기에는 이런 스테레스트립이나 이런 종이 테이프가 있어요. 이런 거를 다쳤던 방향이 수직 방향으로 조직을 모아서 붙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초기에 가장 중요한 흉터 관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흉터 연고나 흉터 크림은 메인 성분이 실리콘 성분이어가지고 바르면은 색상이라든가 뭐 보습 효과나 이런 거는 좋은데 매끄러워져서 테이핑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이제 테이핑을 하는 거를 설명드리고 한 달 정도는 테이핑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흉터 연고나 크림으로 관리를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쓰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흉터가 좀 심하다 그러면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5번 정도에서 7번 정도 하시면은 많이 흐려지실 수 있습니다. 원리는 이런 색깔 자체를 이제 흐리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경계를 좀 흐리게 해서 덜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 흉터 연고나 테이프라든가 이런 거 관찰하시고 선크림을 꼭 잘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크림을 바를 때 흉터 연고를 먼저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냐, 선크림 바르고 흉터 연고 바르냐, 어떤 것부터 발라야 될 것 같으세요? 저는 흉터 연고 먼저 발라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이제 흉터 연고가 우리가 쓰는 뭐 후시딘이나 마데카소 같은 상처에 바르는 연고처럼 흡수가 되는 연고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흉터 연고, 흉터 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메인 성분이 실리콘 성분이고 그 흉터를 코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르시더라도 흡수가 되지를 않아요. 막을 형성하는 그런 연고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선크림이랑 흉터 연고 중에 꼭 이걸 뭐 접촉을 시키는 당연히 중요하긴 하는데 선크림 중에 하얀 선크림은 흡수가 안 되는 선크림이에요. 그냥 하얀 입자가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는 거고 투명하게 발리는 선크림은 흡수가 되는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투명한 선크림을 쓰시면은 선크림 바르고 그 위에 이제 흉터 연고 쓰시면 되고요. 만약 하얀 선크림 바르신다 하면 흉터 연고를 먼저 쓰시고 그 위에 선크림 바르시면 됩니다. 근데 뭔지 좀 애매하다 그러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흉터가 더 중요하니까 직접 접촉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흉터 연고 먼저 바르시고 그 위에 선크림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주로 프락셔널 레이저랑 피코 레이저도 쓰기도 하고 혈관 레이저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레이저는 프락셔널 레이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제 피코 레이저라든 혈관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붉은기가 있거나 이런 색소 침착 혹은 이제 혈관성으로 좀 붉어 보이는 그런 흉터를 인위적으로 좀 그런 색감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레이저가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흉터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흉터에 맞는 이제 강도라든가 색이라든가 뭐 횟수라든가 뭐 샷수라든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뭐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 못하면 잘 안 되듯이 좋은 기계도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이제 결과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거나 이제 흉터가 생기시면은 걱정이 참 많으신데요. 상처가 났을 때 특히 이제 찢어진 상처는 봉합을 잘 할 수 있는 병원을 빨리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봉합 치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흉터 관리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좀 걱정하시는 일이 많이 줄어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치시면은 얼른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